이 위스키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아직 못 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미국에서 사면요 위스키가 50ml가 더 들어있어요. 햇반을 내가 30개를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술 맛을 목넘김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화폐범들은 사형에 처해요. 끓는 물에 삶아 죽이기다 굉장히 잔인하게 처벌을 해요. 나도 사실 이게 화폐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한번. 저는 연희동에 살고 있고 작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또 위스키 책의 작가이기도 하고 칼럼을 연재하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위스키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위스키를 처음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첫 직장인 IBM을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경기도 좋았고 해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술도 많이 마셨었는데 이게 좀 너무 의미 없게 내 인생을 좀 써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술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와인이었어요. 다들 그때 와인 공부들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와인도 재미있는데 위스키는 또 특히나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재미있겠다. 개인적으로도 와인보다는 저한테 위스키가 잘 맞아서 그런 계기로 위스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뒤에 진열되어 있는 술들도 다 위스키인 건가요? 거의 한 90%는 위스키고요. 아닌 것들이 조금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위스키를 좀 마시고 모으기 시작한 게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물론 20년 전 거는 지금 없죠. 다 마셔버렸으니까. 없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 10여 년쯤 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하나씩 모으면서 이제 위스키 공부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이제 이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될 때 이 위스키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연유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위스키가 따로 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가 있는 곳을 많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나을 때까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장기 휴가를 내서 그런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단순히 진짜 취미에서 그냥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취미에서 시작이 됐고 한 10년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전략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잘 컨텐츠를 잘 쌓아 나가면 나중에 한번 쓸모가 써먹을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술 전문가라고 하는 바텐더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백그라운드의 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역사와 철학, 지리, 문학 이런 지식들이 제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지식들을 잘 버무려서 쉽게 전달하는 것이면 나중에 언젠가 좀 쓰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키를 잡고 노력을 하다 보니 책까지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면 아까 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책은 어떤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은 제가 2023년부터인가 이제 올해 4년째 연재하고 있는 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왜 세계가 몇 대 무슨 랭킹 그런 거 좋아하는 잡지 있잖아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제가 박병진의 위스키 기행이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칼럼에 나온 글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위스키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붙여서 위스키 스틸령이라고 하는 위스키에 대한 여행 문화 서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스키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 이름이 스틸령? 원래 스틸령이었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게 책 이름이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위스키를 꼭 넣자라고 해서 위스키 스틸령이 됐어요. 왜 스틸령이냐 하면 아드백의 위스키 베리형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베리형은 여러분들이 그 명품 회사로 잘 아시는 LVMH가 아드백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를 했어요. 1998년도에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원액을 이제 증류를 한 다음에 숙성을 시켜왔고요. 6년째가 됐을 때 아드백 베리형을 내놓고 8년째가 됐을 때 스틸령, 그 다음에 9년째가 됐을 때 올머스트 데어를 내놓고 10년이 됐을 때 아드백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를 내놨어요.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급형으로 아드백 10이라는 것도 내놓으면서 이제 시중에 많이 알렸죠. 결국은 아드백 10이라고 하는 걸 팔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건데 제가 포커스하는 거는 스틸령이라고 하는 게 왜 8년일까? 인생에서 우리가 80%쯤 채워진 상태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의 저 같아요. 80% 정도 채워졌는데 아직 20% 정도 할 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생에서 채워갔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고 계속 그런 스틸령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참 저한테 깊게 와닿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스틸령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그걸 떠나서 맛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지금 비싼 위스키가 됐어요. 저도 이제 베리형은 없는데 지금 스틸형하고 올머스트 데어 그리고 르네상스는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아직 못 따서 맛을 못 봤습니다. 아직 인생의 맛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이제 한 90% 됐다고 느낄 때쯤 한번 따서 마셔볼까요? 베리형은 제가 예전에 한 마셔본 적 있어요. 어떤 바에서, 영국에 있는 어떤 바에서 마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물론 뭐 기본적인 맛 자체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 서사나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와인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신의 물방울리는 만화 보면 뭐 내가 이걸 마실 때 옆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프를 키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맛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마지널한 차이를 사람들이 다 느낄 만큼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서사와 스토리를 소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접하게 된 위스키도 기억을 하실까요? 아, 기억하죠. 그 위스키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빈병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란이라고 하는 위스키예요. 아란은 스코틀랜드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내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 있는 위스키인데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갔었는데 우연히 뉴욕에 이제 파크 에비뉴 리커샵에 들렀어요. 그 당시는 저도 완전 신입은 아니었고 중견 사원이었는데 그 아란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중견 증류소가 됐죠. 그 아란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다양한 캐스크를 가지고 시도했던 위스키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험적인 위스키들이 파크 에비뉴 리커샵에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권했던 걸 한 병을 사가지고 오게 됐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싱글 몰트 중에서도 하나의 오크통에서 담아낸 그냥 특별한 위스키 싱글 캐스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오크통을 다양하게 쓰는 거에 따라서 위스키가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셔보니까 맛도 기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쟁력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같다 계기가 된 위스키가 아란 위스키예요. 아란 위스키는 여기도 빈병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20년쯤 전인가 그때 뉴욕에서 샀고 이게 이제 그보다 몇 년 전에 이제 아란 증류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위스키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폴레옹 꼬냑 캐스크라고 써 있거든요. 나폴레옹 꼬냑 캐스크에 위스키 원액을 담구어서 숙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꼬냑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참 맛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하면 미국에서 사면요 위스키가 50ml가 더 들어있어요. 미국 법은 위스키가 한 병이 750ml예요. 그래서 미국 위스키들은 여기 있는 이 버번들은 다 750ml예요. 근데 스카치는 700ml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영국 위스키는 700ml인데 미국에 수출하려면 750ml를 담아야지 수출이 돼요. 그래서 같은 아란이지만 영국에 나올 때는 700ml고 미국은 750ml예요. 근데 미국에서 해외 수출할 때는 그러면 딴 나라 할 때는 700ml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요. 결국 경제예요. 경제학이 경영의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돈이 드니까 구분 안 하고 또 그거를 굳이 강제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만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 건 750ml로 맞춰 들어가는데 미국도 요즘 좀 뭐 풀어진 것 같아요. 그 700ml 병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때는 그랬습니다. 750ml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이제 위스키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봤다라는 혹시 썰이 있어요? 이게 뭐 많죠.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하겠네요. 이제 제가 회사 출장 다닐 때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건 제가 이제 휴가로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싼 비행기표를 끊어서 상하이를 경유해가지고 동방항공 60만 원짜리 티켓으로 런던까지 갔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글라스고우를 가고 글라스고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킨타이어 반도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를 간 거예요. 그 배를 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섬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근데 그때 파도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하루에 배가 6번 있는데 첫 배를 타려고 갔는데 풍랑이 너무 세서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뭐 그냥 배가 뭐 왔다 갔다 지 맘대로 이렇게 해요. 스케줄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배를 3개쯤 놓치니까 전광판을 옆에 보니까 뭐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야 오늘은 풍랑이 심해서 배가 여기서는 안 뜬대. 내륙에 가면 다른 항구가 있는데 거기선 뜬다. 그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전화가 로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스코틀랜드 시골이기 때문에. 근데 로밍 전화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옆에 이제 공중전화를 있기를 찾아갔더니 수화기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다리던 다른 이제 영국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 택시 회사에 전화를 좀 해달라. 타버틀 내가 가야 된다.
그 마을에 택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택시가 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타버트를 갔는데 타버트에서 다시 또 야 배가 다시 저쪽에 뜬데더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또 다시 그 택시를 다시 타고 또 불러서 또 왔어요. 딱 그 택시에 내리려고 하는데 다시 또 배가 타버트에서 뜬다는 거예요. 다시 가라고 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미안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다음번에 혹시 올 일 있으면 또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배를 타고 그날 결국 아침에 나와서 그날 밤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런 게 또 있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글라스고우에서 그 옆에 있는 스프링뱅크를 가는 그 비행기는 한 30분 정도 가는데 그게 9인승 비행기예요. 프로펠러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비행기는 수화물을 15kg까지밖에 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스코틀랜드 시골들에는 아까 뭐 전화기도 그 모양이지만 식당도 변변하게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햇반을 내가 30개를 들고 갔어요. 햇반 30개 들면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부자재료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15kg 안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방을 하나 더 사서 집을 나눠가지고 15kg짜리 이제 수화물을 하나 더 실은 거예요. 돈을 내고 실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의 모험을 하신 거네요. 그게 20살 때 하던 모험이 아니고 이게 50이 넘어서 한참 돼가지고 하는 모험이니까 뭐 나름 재밌었어요. 제가 이런 모험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위스키를 드셔보셨을 텐데 네. 혹시 맛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위스키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하는 술이 있고 또 저한테 인상 깊은 술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했던 거는 아까 그 비행기 타고 15kg짜리 짐을 싣고 갔던 그 스프링뱅크예요. 스프링뱅크는 전 세계에서 그런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위스키거든요. 지금도 삽질해서 몰트를 푸고 거기에다가 피트를 그냥 라이터 붙여서 이렇게 불을 때요. 물론 뭐 그렇게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서사죠. 되게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서사기 때문에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되게 그 피트와 감칠맛과 또 여러 가지 꽃향기 이런 것들이 되게 오묘하게 섞여서 아주 최적의 밸런스를 구현하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술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소개. 여러 가지. 저는 아이리시 위스키를 좋아해요. 아이리시 위스키는 3번 증류를 하거든요. 3번 증류하는 거는 스코틀랜드의 로우랜드 위스키도 3번 증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스키가 대부분이 로우랜드에서 만들어진 기주를 넣은 블렌디드 위스키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많이 마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썸씽 스페셜, 뭐 패스포트, 뭐 윈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기주들 중에 로우랜드에서 생산된 위스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싱글 몰트들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맛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술 맛을 목넘김으로 판단하잖아요. 목넘김이 좋으면은 소주도 좋은 거고 맥주도 좋은 거고 위스키도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기준으로는 아이리시 위스키가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제일 또 가성비가 있고 맛있고 그래서 저는 아이리시 위스키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부시밀, 제임스 이 정도밖에 없는데 특히 뭐 저 일본에 자주 가는데 일본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아이리시 위스키들이 있어서 갈 때마다 여러 개 사와요. 여러 가지를.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는 작가의 눈물, 라이터스 티어스라고 하는 위스키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위스키인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작가의 사실 혼을 쥐어 짜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일랜드는 작가가 많은 나라잖아요. 뭐 피츠제럴드, 뭐 예이츠, 뭐 시인도 문학가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하면서 아일랜드에도 원래 고유 언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식민 지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영어를 그들보다 더 잘 써서 영어로 훌륭한 작품들을 쓰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작가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그 작가의 눈물이라고 하는 위스키가 그 작가의 아픔이나 그런 마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병이 지금 없는데 거기 보면은 가운데 동그랗게 눈물 모양으로 구멍이 라벨에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위스키가 보여요. 작가의 눈물. 그래서 작가의 눈물을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기도 하고 해서 저는 작가의 눈물을 참 좋아합니다. 위스키를 진정 즐기려면 이것을 하면 된다라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위스키는요. 어떤 위스키든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 가성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가격과 어떤 그 맛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위스키를 통해서 내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마셔도 괜찮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음식 안주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안주가 있어야 술을 먹는데요. 위스키에 제일 좋은 안주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위스키를 마실 때는 식후에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안주가 필요 없이.
물과 함께 위스키 자체의 맛을 즐긴다고 하면 저는 뭐 한 3만 원, 4만 원짜리 그런 위스키들 있잖아요. 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도 아까 아이리시 중에 제임슨 참 좋아해요. 제임슨도 뭐 얼마 하지 않아요, 그게. 물과 함께 즐겨라, 음식이 없이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면은 자기한테 맞는 위스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스키는요, 워낙 종류가 많고 맛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팁이네요. 저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사놓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에 가셔서 바텐더한테 얘기해서 나는 반 잔만 달라. 대신 반잔으로 여러 잔 달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뭐 일본 외국의 바에 가면은 위스키 플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잔, 6잔 이렇게 쭉 시리즈로 놓고서 골라서 마시게 해봐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위스키를 찾아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하나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 병 사서 집에서 즐기면 되는 거죠. 그때 물과 함께. 한국에서도 추천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 저는 바보다 바 문화라고 하는 게 빨리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진짜 바, 오센틱 바라고 하죠. 오센틱 바, 진짜 배기 바의 그런 선호도가 높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모던한 그런 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오센틱 바에서 좀 뭔가 기본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다른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바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그런 바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는 그 소공동에 가면 조선호텔이 있어요. 그 조선호텔에 그 라운지 앤 바라고 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그 바를 참 좋아해요. 호텔 바라고 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른 바들이 되게 이제 지하에 있는데 그건 1층에 있어요. 그 조선호텔은 뒤에 보면 원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원구단이 옛날 대한제국 시대 황제가 즉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인데, 그게 바의 뒷유리창을 통해서 보여요. 그러면 백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바를 백바라고 하는데, 백바에 그 위스키들이 있고 뒤에 그런 원구단이라고 하는 멋진 옛날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풍경도 멋있고 그 자리도 되게 편하고 해서 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위스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사료를 꽤 두둑하게 주셔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절반은 제가 좋아하는 바에 위스키를 한 병 샀어요. 그 조선호텔에 가서 위스키를 한 병 샀고, 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그 친한 작가한테 잔을 4개를 맞췄어요. 구리로 된 잔이었는데 위스키 잔을 4개를 맞춰가지고 2개는 집에 놔두고 2개는 제가 좋아하는 바에 갖다 놓자 라고 해서 지금도 조선호텔 그 바에 가면 제 잔이 2개가 있어요. 그 잔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래쪽에 미국의 50센트 동전이 박혀 있어요. 50센트 동전은 구하기가 어렵잖아. 미국은 다 쿼터를 쓰니까, 25센트를 쓰니까. 근데 50센트 동전은 미국 사람들도 나오면은 이게 있네 하고 인마이 포켓에서 집에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50센트 동전에는 존 F 케네디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네디 얼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전을 여러 개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4개를 그 잔 밑에 박았어요. 3개는 케네디 얼굴이 보이게, 1개는 뒤집어서 독수리가 보이게 밑에 밑바닥을 박아놨어요. 혹시 여기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집에 2개 있고요. 집에 있는 잔은 밑바닥에 둘 다 케네디가 있네요. 이게 둘 다 케네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는 뒤집은 거와 케네디 얼굴이 있는 거, 여기는 케네디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예전부터 이 화폐범들은 사형에 처해요. 끓는 물에 삶아 죽이기다 굉장히 잔인하게 처벌을 해요. 나도 사실 이게 화폐범. 그럼 잔마다도 위스키의 맛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위스키 향과 맛을 더 즐기려면 요즘 나온 그 글렌캐런 잔이라고 하는 뚱뚱한 잔이 있잖아요. 여기 있나?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슷한 잔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볼록하게 생겨서,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좀 스월링을 하면 와류가 생겨서 이 위스키 분자가 해체가 되면서 향이 더 잘 피어 올라요. 거기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표면 장력을 해체시키면 향이 더 잘 떠오르겠죠. 뭐. 그런 잔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렌캐런 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는 잔이에요. 근본은 있는데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잔이에요. 원래 예전에 위스키들은 사실 다 이런 뭐 샷잔이나 아니면은 조그만 그 쉐리 와인 잔에 마셨어요. 거기 도수가 꽤 세니까 그 작은 잔에 마셨거든요. 유럽을 가시든 미국 가시든 그 바에서 주문하실 때 나는 좀 쉐리 와인 잔에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거기 바텐더가 이 녀석 뭘 좀 안 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위스키를 이제 바로 마시면 에어링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캔터가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위스키가 디캔터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날 다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몇 달 또는 1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어링이 되니까 디캔터가 필요 없는데, 그날 뭐
모임에 한 병 들고 다 마셔야 된다 이런 날은 디캔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하나 사오세요. 위스키를 제외한 주류에는 관심도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위스키를 100으로 한다면 와인은 한 70 정도? 예. 한국 전통주들은 이제 소주 또는 백주, 아시아의 이런 증류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80, 90 위스키에 거의 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은 좋아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위스키를 이렇게 즐기시는지 한번. 아니 뭐 즐기는 거야 뭐 술이야 마셔야 즐기는 거죠. 마시면서 위스키의 제일 좋은 안주는 아까 물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대화. 사람이 그 다음 좋은 안주예요. 위스키는 마시는 향수거든요. 향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그 향기가 다 같이 서로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저희 처하고 둘이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 말고도 바에 가서 혼자 갔으면 옆 사람을 친구로 만드세요. 괜찮아요. 아일랜드 더블린의 바나 또는 스코틀랜드의 바에 가면 들어갈 때는 혼자지만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돼서 나와요. 런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뭐 에딘버러나 뭐 글라스고우 아니면 더블린 이런 데 가면 뭐 마드리드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에브리바디 친구가 돼서 나오는 곳이 그런 바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절대로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 얘기도 했지만 호텔 바라고 해서 결코 비싸거나 사치스러운 취미는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위스키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바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면 뭐 그 정도의 사치, 그 정도의 뭐 취미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캠핑 장비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옷도 저 유니클로 바지 입고 뭐 그렇게 하는데 위스키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리시 위스키나 또는 스카치 위스키들도 엔트리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은 약간의 사치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시작해 보시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호기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까 스틸령 얘기했지만 스틸령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호기심이 없다면 이제 늙어서 뭐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즐긴다고 하면 저는 위스키가 취미로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되게 건강한 취미겠네요. 네. 많이 마시면 건강하진 않아요. 앞으로 이제 위스키가 아마 메인이 될 게지만 메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위스키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스키가 이야기를 꺼내는 화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다른 주류도 조금씩 얘기를 해가면서 또 그에 얽힌 뭐 저의 개인적인 재미난 에피소드도 얘기를 할 거고 뭐 또 다른 또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